공포는 마음속의 부정적 생각입니다. 대신 건설적인 생각을 하세요. 공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공포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요, 또 살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공포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는 몇 가지 공포들을 벗어났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 한 사람이요, 만찬에서 연설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 연설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겁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듣는 사람들이 굉장한 실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안락 의자에 5분 동안 앉아서 천천히 조용하게 긍정적으로 자신을 타일른 거죠. 나는 이 두려움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이 말 너무 좋다. 나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그렇게 며칠 동안 5분 정도씩 하루에 투자를 해서 이 주문을 외웠고,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연설 공포를 극복하고 아주 성공적인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요, 암시에 받아들이기 쉽대요. 그리고 암시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는 거죠. 암시에 의해서 지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자주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하면 당신의 현재의식이 생각하는 게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씨앗, 긍정적인 생각은 잠재의식에 깊이 스며들어서 각기 종류대로 싹 터서 자라고 당신은 침착하고 차분하고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자, 밑에 또 다른 공포가 있죠. 어린아이는 침대 밑에 귀신이 있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가 전등을 켜고 보여주죠. 귀신이 없는데 한번 찾아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아이는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속의 공포는 실제 거기 귀신이라도 있기라도 한 듯 매우 현실적이었지만 점차 마음속에 그 그릇된 생각들을 고쳐나가면서 괜찮아졌다는 거죠. 사실 두려워했던 대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므로 그 아이의 두려움도 실체가 없는 것이었죠.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며 시인인 렐프 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조셉 머피라는 분도 연설 공포가 있었대요. 그래서 에머슨의 충고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덜덜 떨면서 청중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점 덜 두려워지게 됐고, 마침내 즐길 만큼 편안해지게 됐고, 나중에는 연설 초빙을 기대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했으며 그러자 두려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무대공포증이 있던 가정주부도 편안하게 계속 명상을 반복했대요. 나는 재능 있는 예술가입니다.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감상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주부 주디가 도자기에 꽃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딸아이의 교실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두려워서 이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이렇게 또 암시를 준 거죠. 나는 내 딸의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 시험 준비를 했는데 텅 비어버린다는 거죠. 시험을 볼 때는 도무지 답이 떠올리지 않는다고. 이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시적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라고 합니다. 이 학생은. 근데 이 친구한테 너 어떻게 며칠 전부터 되게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니?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걱정하면서 실패할 걸 되게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이 공포감으로 가득 차서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공포라는 강력한 감정으로 채워진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잠재의식에서 자기가 실패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명상을 했는데 어떻게 명상을 했냐면 자기가 성적을 되게 잘 받아서 부모님이 막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거를 상상했다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결과를 계속 생각하니까 내면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죠. 잠재의식에 나는 되게 성적을 잘 받고 부모님한테 축하를 받을 거야가 확 박히면서
네, 다음 시험을 무난하게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물 공포증. 어떤 사람이 10살 때 수영장이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근데 이 경험이 잠재의식에 심어져서 여러 해 동안 물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수영장에 가서 물을 바라보세요. 물은 단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은 의지도 자각도 없지만 당신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멋있는데요. 당신은 의지도 있고 자각도 있다. 자, 물이 원래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강한 어조로 내가 너를 정복해주마. 마음의 힘으로 너를 지배할 테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죠. 물에 가서 수영법을 배우세요. 내면의 힘을 이용해서 물에 숙달하세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수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게 되자 잠재의식에 전능한 힘이 나에게 힘과 신념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포감을 극복하고 수영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거죠. 엘리베이터 타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은 찬미하기 시작했대요. 엘리베이터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사무실이 7층인데 걸어 올라다녔고 고층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자기 사무실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로 장소로 옮겼대요.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간다는 것도 이제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었대요. 왜냐면은 미리 전화를 해서 저층에서 숙박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는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내 공포를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 낮과 밤에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찬미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찬미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우주적 마음에서 나오는 발명품이며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물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나는 지금 잠자코 있지만 그 사이에 생명과 사랑과 이해의 흐름이 내 생각의 패턴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회사 직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유쾌하며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자유와 신념, 확신의 체험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상상을 했겠죠? 11일째 되던 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완전 편안했습니다. 그렇죠. 잠재의식은 지배하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정상적인 공포, 아기가 딱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딱 2개밖에 없대요. 하나는 낙하하는 공포, 이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 2가지는 자기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경보장치거든요. 근데 이 외에 다른 공포들은 다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정상적인 공포래요. 자, 성경의 욥기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끊어버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희귀한 전염병에 대한 기사를 막 수집하시는 분, 결국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병에 걸렸다고 이미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다 비정상적인 그런 공포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됩니다. 공포는 마음속의 부정적 생각입니다. 대신 건설적인 생각을 하세요. 공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공포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요, 또 살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선의 것을 즐겁게 기대하면서 생활하면 반드시 최선의 것이 당신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나는 침착하고 차분하며 온화합니다. 좀 좋은 걸로 암시를 계속 한다는 거죠. 이러면 공포의 암시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을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장면을 상상하고 떨지 않고 잘 시험 보는 장면을 상상하고 암시하는 거죠. 이걸 계속 실행하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물을 건너는 것이 두렵나요? 그러면 헤엄을 치세요.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즐기고 마음속의 자신을 물속으로 던지세요. 수영장을 헤엄쳐 건널 때 차감과 쾌감을 느끼세요. 그
그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머릿속에서 헤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도 물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 밀폐된 장소가 두렵다 하면 마음속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의 각 부분과 기능을 찬미하세요. 깜짝 놀랄 만큼 폐쇄 공포증이 사라질 겁니다. 자, 실패가 두려우면 성공으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병이 두려우면 항상 완전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사고가 두려우면 신이 당신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준다는 걸 생각하세요. 죽음이 두려우면 영원한 생명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마음속의 생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당신을 혼란시킬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암시나 말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생각이 좋은 것에 집중되면 하느님의 힘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과 더불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을 혼란시키는 건 딱 당신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암시나 말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다. 중요하지 않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돼지야, 막 너는 망할 거야, 막 너는 못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을요 우리한테 휙 던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휙 던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쓰레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휙 던졌는데 그걸 받고 막 울어요. 나한테 돼지래요. 난 돼지니까 먹어야지. 무슨 짓이에요. 넌 못 살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거든. 그리고 네가 지금 나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 나한테 그런 더러운 쓰레기를 던졌는데 난 안 받아. 던져버리고 손 닦으러 가면 돼요. 손 닦고 찝찝하면 샤워하고 더 찝찝하면 아예 때를 밀어버리세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세수를 해야 되고 목욕하고 씻어야 되나 봐요. 안 씻으면 쾌쾌한 냄새 나고 상태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매일 씻을 때마다 이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벗어났대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매일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니까.